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월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 주말을 보내고 맞이하는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요. 이 월요병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도 어차피 맞이해야 하는 월요일이라면 즐겁게 보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 암호화폐 시장에 나왔던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지난 한 주간의 핵심 내용 정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2월 21일 월요일이 시작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그리 좋지 못하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장 주요 원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하나의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높아져가는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디커플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랠리를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나 최근 금의 가격이 8개월 내 최고치로 치솟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낮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멕시코의 3대 부호 중 한 명이죠.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의 경우는 지금의 하락장, 약세장 속에서도 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팔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라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내용을 조금 더 보자면 나를 믿고 가격이 낮을 때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하라. 팔 생각하지 말고 보유하고 있어라. 나중에 분명 나한테 감사해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의 경우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중 한 명으로 본인의 자산 중 무려 10%를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다고 말한 인물인데요. 이 월가의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대부분 3% 많으면 5%인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 자산운용사 KB자산운용에서 놀라운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KB자산운용이 가상자산 펀드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상자산 현물과 선물에 투자하는 ETF로 구성된 재간접 펀드와 이제 가상자산 테마의 주식형 펀드 등을 최대한 빨리 출시하겠다라는 뜻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해외에서는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얼마 전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이 코인 은행을 만든다는 소식 이후로 대한민국에서 많은 기업들의 진출들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이 가파르게 변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증일 텐데요.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만 나오면 좋으련만 이 러시아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포탄이 국경 수비대 초소를 파괴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국경을 침범하려던 5명이 사망을 했으며 우크라이나 무장 차량을 파괴했다라는 발표 또한 연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에 즉각적으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아니다,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떠한 공격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죠. 과거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의 집권 당시 다른 나라를 선제적으로 침공한 일은 단 2번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보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만약 너네들이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던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과거 러시아의 모습을 볼 때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위한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들에게 대피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운의 기운이 감돌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며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다시 한번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공포탐욕지수의 경우는 전날보다 2포인트 하락한 25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하락을 하며 월요일이 마무리되게 되죠.
그렇게 화요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화요일이 시작을 하자마자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문제는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았었는데요. 이 러시아에서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지만 중대한 결정 없이 끝이 나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분쟁 지역에 독립 승인을 하며 파병을 지시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서방 국가들의 경우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백악관 대변인의 경우는 우리는 러시아의 이러한 움직임을 예상했고 즉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또한 미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게 되는데요. 이 두 국가 모두 한치의 양보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얻은 것이 없다라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만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화가 된다면 나스닥의 경우는 약 10% 정도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게 되었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과 미 증시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미 연준의 이사의 경우는 현재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과 지난 1월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당초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영향인지 이 다가오는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매도 압력을 가중시키게 되었죠. 하지만 또 부정적인 소식들만 나오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 카카오뱅크의 경우는 가상자산에 대한 실명 계좌에 대해서 현재 협상 중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보게 되면은 비썸의 경우는 농협, 업비트는 K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만약 카카오뱅크가 협력을 하게 되면 모든 대한민국의 주요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소식은 대한민국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유의미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또한 암호화폐 시장을 그렇게 싫어하던 영국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간 영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보여왔던 기조를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할 텐데요. 또한 지난주 이제 비트코인의 투자 상품에 1.09억 달러의 유입이 발생을 하며 작년 12개월 내 최대치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약세장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전날보다 5포인트 하락한 20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게 되면서 화요일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이 화요일이 끝나고 이제 수요일이 시작이 되자마자 한국 시간으로 새벽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시작이 되었다며 러시아에게 더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참 희한하게도 이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하락을 해야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 증시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지지 않고 푸틴 대통령의 경우는 필요하다면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군을 파병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 무력을 행사하더라도 우리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비축 물량을 매도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며 축구계의 명문이라고 불리우는 FC 바르셀로나 측은 암호화폐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거절하는 등 부정적인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참 답답한 시장의 상황들 소식들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이죠. LG전자의 경우는 이 사업 목적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포함시키며 이 시장으로의 진출을 암시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글로벌적인 흐름에 맞추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해진 것을 우리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별 다른 소식 없이 수요일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목요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요일은 참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마치 지난 1월 달을 보는 듯 계속되는 하락이 찾아왔었습니다. 이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었죠.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목요일 아침 현재 30일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예비군 징집에 나서고 있으며 전면전 가능성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유럽연합이죠. EU의 경우는 광범위한 테러 제재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었는데 모든 EU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내부 소식통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부의 경우에는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미국의 국무장관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오늘 밤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에서 특수 군사 작전을 승인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지만 우크라이나 점령은 하지 않겠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믿을 사람들이 없는 상태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만약 외국에서 간섭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보복할 것이라는 엄포를 내놓게 됩니다. 이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번 공식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푸틴은 계획된 전쟁을 선택을 하였다. 치명적인 인명 손실과 고통을 초래할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 세계는 러시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간에 우크라이나의 수도이죠. 키예프 인근에서 폭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전면 금지를 외쳤던 러시아의 모습들을 최근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제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타임즈의 경우는 미국의 경제적인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였죠. 이 소식이 나온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동시다발적인 침공을 시작하였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중국 또한 좀 당황을 하면서 유엔 중국 대사의 경우에는 냉정하고 자제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러시아 내의 시민들은 푸틴의 결정에 환호하는 분위기를 내비침으로써 전 세계는 초긴장 국면으로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의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전날보다 2포인트 하락한 23포인트를 기록하여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지속이 되며 목요일이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이 마무리되고 금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금요일의 경우는 참 희한하다고라고 밖에 이제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이 시작이 되었지만 참 신기하게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 증시 또한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이죠.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거의 10% 이상 회복을 하며 전날 보여주었던 하락분을 모두 회복시키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었는데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경우는 유럽이 돕지 않는다면 이 전쟁이 당신들에게도 퍼져나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맹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국제사회의 압박, 제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러시아의 달러, 유로, 엔화 활용 거래 능력을 없앨 것이다 라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에 영국 또한 러시아의 가혹한 경제 제재를 시작할 것이며 러시아의 모든 은행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든의 경우는 푸틴과 대화할 계획은 없으며 국제 결제 송금망인 스위프트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였지만 어제이죠. 일요일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할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를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강력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우크라이나의 정부군에게 하루에만 4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기부가 쏟아지는 등 암호화폐 시장의 이점을 보여주는 사례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FTX 거래소의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용자들에게 25달러를 지급하는 방안도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량이 무려 3배가 급증한 것이 또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로 이주하기 위해 자금을 우크라이나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로 바꾼 뒤 타 국가의 거래소로 전송을 하여 자산을 지키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죠. 이와 더불어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뉴욕 멜론 은행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이번 연도 말에 암호화폐 커스터디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뉴욕 멜론 은행의 경우는 지난 2021년 4월 당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7월 당시에는 이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이죠. 이 그레이스케일과 파트너십을 맺어 GBTC에 대한 중개 은행으로 파트너십이 진행이 되며 ETF 전환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유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금요일 공포 탐욕 지수의 경우는 27포인트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계속되는 전쟁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의 희생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퇴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